그 아무래도 TV 쇼 같은 게 지금 우리도 국바람이 그저 국방, 먹방 네, 바람이 먹방. 아직도 그쵸.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쵸. 뭐 찌양 같은 경우에도 우리 대표적인 먹방. 근데 대부분 다 뭐냐면 맛있게도 먹지만 많이 먹는 거에 대한 그죠. 그쵸. 맞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많이 먹는 거에 대한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결핍이라든지 뭐 그 추구하는 바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본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막 진짜 잘 먹어. 많이 먹고 싶다. 닥치는 대로 먹고 싶다. 대리만족 같은 거 막 이런 그쵸. 게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시 말하면 더 먹으면 안 되는데 더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그 눌림이 항상 있다는 거죠. 약간 그런 것도 계속되는 그 비만이 확산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우리가 인정하진 않지만 우리는 항상 지금 과식하고 있어. 아니 나는 사실 먹는 거 되게 좋아하지만 되게 절제하면서 먹거든. 근데 사실은 과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억울한 거야. 네, 그렇죠. 이게 너무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원인은 알아요. 이게 과식이라는 거. 사실 그쵸. 더 과식하고 있고 남들 다 먹는 1인분 양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네네. 그래서 지금의 한 절반 정도가 지금 먹는 양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있어요.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요거에 대한 그 실험이 한 번 있었어요. 이게 어떤 실험이었냐면은 먹는 양과 운동량을 텍스트로 적어내게 하는 실험이 있었어요. 일정한 그 이제 저 사람들을 몇천 명을 모아놓고 이게 사진으로 찍어놓으면은 혹은 동영상으로 남기면 이게 완벽하게 본인 스스로도 객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객관화하지 못하도록 인지하는 대로 다 적어낸 거예요. 그 통계를 냈는데 어떤 평균이 나왔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자신이 먹는 양 같은 경우에는 48%에서 49% 정도를 적게 적어내는 성향이 좀 있고 운동량은 52% 정도 많이 적어낸대요. 힘들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적어낸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힘들었어.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인지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그런 실험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적이야.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지 전부 다. 그래서 사실 이런 그런 지금도 그런 내용도 있는데 네. 누구한테 살 빼란 얘기 많이 들으면 더 찐다네. 그런 조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서로들 그 식욕에 대한 건 누르고 네네. 그 살찜에 대한 공포도 주입시키고 비만에 대한 공포도 주입시키고 서로 그렇게 비만이 돼가는 거죠. 그게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그렇죠. 그렇고 또 재밌는 연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쥐 실험을 한 게 있는데 네. 생쥐 실험한테 이제 고칼로리의 시기를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하나는 딱 한 8시간 동안만 먹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풀어놓고 먹게 했대요. 그냥 느낌 오시죠? 네.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쥐들이 좀 더 쪘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먹는 시간의 제한이 또 그 시기에 대해서 살이 찌는 거에 대해서 그 더 많은 살이 찌게 하는데 사실 생각해 보면 옛날에 우리는 해가 지면 뭘 먹질 못하고 일상생활이 거의 없었었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제 그 전구가 발명되고 밤이 밝아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밤에도 일하게 되고 밤에도 먹게 일하면서 되고. 또 배고프니까 먹게 되고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자는 시간 말고는 이제 다 그렇죠. 된 거야. 그것도 이제 현대인의 비만과 관련이 깊다고 우리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먹을 거를 시간과 양을 갖다가 딱딱딱 제한하는 환경을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험을 해봤죠. 네. 정확하게 말하면은 군대에서 훈련소까지 자대 배치 받아서 짬밥이 이제 좀 많아지고 계급이 올라가면은 뭐 야식도 먹고 다 그러는데 훈련소에서는 사실은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때 보면은 살이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살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그런 게 좀 있죠. 그쵸. 네. 그때 자대 가서 이제 한 상병 그 정도 되면 이제 다시 좀 찌기 시작하는데 그런 게 확실히 제한을 하면 그렇게 좀 줄어드는 게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일상생활 자체 시간이 길어지고 또 먹을 수 있는 시간도 길어졌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살이 찌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건 몰랐는데 콜라겐 요즘 유명하잖아요. 네네네, 콜라겐. 그게 이제 비타민 C도 관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합성하는 콜라겐은 비타민 C가 꼭 있어야지 확정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콜라겐 비타민 C가 비만의 완성을 만드는 거 아세요? 비만의 완성. 그렇잖아요. 말랐던 사람이 되게 뚱뚱해진 사진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네. 저 몸에다가 지방만 묻힌다고 이 몸이 될까 싶잖아요. 그렇죠.
골격도 커져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죠. 다 커져야죠. 골격은 뭐냐면 결합 조직이고 결합 조직은 콜라겐으로 보통 이루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뼈 자체가 막 커질 수는 없으니까 성장판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뼈를 이루는 결합 조직 같은 게 커져서 그렇게 견뎌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합 조직이 섬유화되고 섬유화되면 비만을 이제 완성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콜라겐 먹고 비타민 C 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과식을 하게 되면 비만을 일조를 한다. 비만하실 수 있어요. 비타민 C 드세요. 반대로 운동을 과하게 하는 사람들은 꼭 먹어야 되겠는데? 그쵸. 그렇죠. 운동을 과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쵸, 그쵸. 비타민과 뭐 콜라겐 같은 거 잘 그쵸. 먹고. 인대도 계속 합성해내야 되고 뼈도 견뎌내야 되니까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맞습니다. 맞아요. 이런 건 다 어떻게 보면 바라보는 관점에 네네. 따라서 제가 많이 먹어야겠네요. 그 휴식 부족, 휴먼 부족도 그런 차이를 만든다고 하고요. 뭐 유전적인 차이도 사실 크죠. 유전적인 차이도 크고,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유전적인 차이는 사실 이야기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책감을 덜어내려고 하는 느낌일 수도 있는데, 아 이건 내 운명이어서 살찔 수밖에 없는 운명이어서라고 그 하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의할 점이 뭐냐면 이런 유전자들 대부분이 살을 찌게 한다기보다는 살이 쉽게 붙는 쉽게 붙는 체질인 거지. 좀 다른 거죠, 그게. 이 유전자는 살이 쪄 라는 확정이 아니라는 거죠. 맞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노력하에서 뺄 수 있는 거를 그냥 난 운명적으로 난 살찔 수밖에 없었어라고 말하는 것도 사실은 위험한 이야기다. 그런 유전적인 차이도 그런 이야기가 좀 있고요. 그래서 요 몇 가지 이제 우리는 다 알지만 네네네네. 굳이 찾아보는 네네. 검색창에 네. 찾아보는 그런 어떻게 답까지는 아니지만 한 발짝에서 뒤에서 바라봤을 때 정말 정답은 말 그대로 위를 줄여라. 첫 번째 이거는 다 공통적으로 얘기를 식사량을 좀 약간 조절해서.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식사를 우리 위 크기는 보통 아시죠? 네. 오른손 주먹만한 게 우리 위잖아요. 엄청나게 드러나죠. 여기에다가 이제 음식을 늘어날 수 있는데 뭐지? TV 프로에서 엑스레이로 촬영하는 거 있었는데 위. 맞아요. 거의 아랫배까지 내려오는 만큼 횡격막 엄청나게 많이 네, 들어가요. 제가 네. 부른 상태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보면 술을 보는데 술을 보자마자 위가 이렇게 늘어나. 엑스레이에서. 아무것도 안 들어갔는데. 아니 밥 먹고 나서 먹은 우리가 다 상태에서 찾는데 그때 그래도 아이돌인가 누구였어 걔. 그걸 준비를 하는 거네, 또 받아들이고. 남자였는데 술 좋아하는 애였는데 술 보니까 이거 저를 이렇게 늘어나. 그거 보고 몸이 반응을 하는 거지, 위가. 육체의 신비. 그 방송이 있었어요. 근데 마치 위는 훈련으로 후천적으로 늘어난 거죠. 원래 그렇게 우리가 늘어날 필요는 없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늘어날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하긴 하지만 그렇게 늘릴 수 있다는 것도 사람이 그것도 대단한 일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다이어트를 굳이 열심히 하시겠다 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먹는 양을 좀 줄이시는 거예요. 네, 먹는 양을 네. 줄여야 돼.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확실한 방법. 그렇죠. 이건 너무 확실하죠. 네네. 너무 확실한 것만 알려드리면 그래서 이거는 방법은 다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조금씩 자주 먹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 그렇죠. 근데 또 이게 자주 먹으려면 음식이 항상 준비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시각적으로 보는 순간 자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자제를 되죠, 잘. 못하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무의식을 내 본능을 함부로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오만하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속임수들 있잖아요. 네. 이제 일단 좀 말씀드릴 건데 작은 속임수들을 하는 거를 어떻게 보면 내 의지를 이런 걸로 속인다? 라는 생각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왜냐하면 이렇게라도 싸워야 된다. 아주 아주 치사하고 치졸하고 내 자신을 이런 거로 속인다? 네네네. 라는 것 자체가 엄청 처절하네요. 네. 좀 못마땅하시겠지만 이렇게를 안 그러면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다. 본능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본능과 싸우지 말자 이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야식을 먹으면서 느껴지는 거 아니면 폭식을 하면서 느껴지는 때
이때 나오는 엔도르핀 같은 느낌 있잖아요. 환희라고 하죠. 그쵸. 네, 환희. 이게 몸에서 만든 거는 마약보다 100배가 세대요. 맞아요. 이게 진짜 100배가 세다는 거는 마약도 중독이 되는데. 그렇죠. 엔도르핀에 중독되죠. 이 유혹이 그냥 내가 한번 참으면 됐었지만 그냥 한번 먹어줄까가 아니라 정말 진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죠. 강력한 그 엔돌핀 마약 성분에 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경을 안 만드는 게 사실 중요한데 저 진 거야. 근데 그런 환경을 안 만들기에는 맞아요. 우리나라는 너무 좋아요. 맞아요. 환경이 너무 좋아. 맞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감탄하는 환경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엔돌핀이 강한데 그리고 또 우리 세포 자체도 우리 의지랑 상관없이 그런 거 있잖아요. 단식하시는 분들이 좀 예민해진다. 맞아요. 실제로 세포에다가 배양액을 넣었는데 배양액에 그 포도당을 좀 뺀 상태에서 하잖아요. 선모들이 자란다. 선모들이 쫙 자라나죠. 네, 선모들이 비운동성 선모들. 네네네. 네, 맞아요. 선모들이 그거 자체가 그 1차성 그런 운동성 없는 선모들은 대부분 다 감각세포들에서 많이 발견되고 그게 이제 감각세포로 그 나타나지는데 그만큼 몸에 있는 세포들의 감각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세포는 이미 반응을 하는 거야. 일단은 뭐 청각 쪽에서 예민해지면 어지럼증도 좀 잘 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작은 소리도 날카롭게 들릴 수 있고, 그러니까 후각이라든지 미각도 그렇고 굉장히 다 날이 새는 거죠. 그러다 신대일보 한 거. 귀 속이 속삭이고 환청이 들려. 단식을 해본 적은 많이 없어가지고 그런 경험은 해본 적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는 얘기를 하죠. 민감해지고 하는 거는 그래서 세포 단위부터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길 생각하지 말라는 게 일단은 1차적인 거고, 그러면 아주 이렇게까지 해야 돼 생각하지만 해야 되는 거 이거 다 알아 하지만 못하고 있는 거 중에 하나가 천천히 먹어라. 그거 정말 힘들죠. 맞아요. 이것도 저도 밥 먹는 시간이 되게 빠른 편인데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걸 고치기 전에는 다이어트 한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걸 싫어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다 아는 걸 싫어하는 게 사실은 다이어트라는 거죠. 천천히 먹어라. 그리고 식사를 우리가 보통 멈춘다고 했었을 때 배불러 이제 그만 먹을래. 내가 그만 먹을 수 있으면 그만 먹어. 사실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식사를 멈출 때는 어떻게 하냐? 외부적인 그러니까 내 밥이 비워진 내 밥그릇, 내가 먹은 초밥의 높이, 그 회전초밥, 그렇죠. 그런 외부적인 신호에 멈추는 가능성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실험을 해본 게 많아요. 그 외국에는 버팔로 윙 뷔페집이 있다. 버팔로 윙. 버팔로 윙 그거를 이제 무제한으로 공급하는 있나 봐. 미국에 있겠지. 그래서 거기서 버팔로 윙 커. 우리가 좁은 게 아니고 좀 이만해. 버팔로 윙 커. 닭다리인 줄 알았어. 좀 다른가? 맛있나? 버팔로 윙 맛있어요. 뷔페로도 먹겠죠. 근데 그거를 이제 서빙 하시는 분들이 그 뼈가 옆에 쌓이면 바로 치우는 팀하고 그냥 쌓이게 놔두는 팀하고 했는데 바로 치웠던 팀이 더 많이. 그러니까 초밥집에서도 그거 있어요. 10개 이상 쌓이면 치우는 10개짜리로 이렇게 얼른 교체해 주잖아요. 작은 접시 그쵸. 이런 걸로 표시나는 접시로 이렇게 계속 교체. 그러니까 좀 회전율 빠르거나 좀 이렇게 저가형인데 뭐 바쁜 집 가면 그거 열심히 해주거든요. 뭐 그런 것도 이을 수 있는 것 같고, 스프 그릇 실험도 있어요. 맞아요. 스프 그릇도 유명하죠. 그죠. 그것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시각에 그 어떻게 보면 지배받고 있나 이런 거를, 우리 의지는 사실 되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도 보여주고 결심만 있고. 할 뿐. 네, 맞습니다. 뭐 커다란 스푼, 커다란 그릇 이 실험도 좀 유명한 실험이고요. 이런 걸 보면 사실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 했을 때는 내 의지를 막 이렇게 고쳐 세울 게 아니라 내 사소한 습관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요걸 바꾸는 게, 그래야지 다이어트를 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다 아는 건데
이건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밖에 없었다. 이게 일단 시작이었다 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연예인들 보면서 무슨 다이어트 많이 연예인들은 좀 우리랑 좀 약간 환경이나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심리적인 연구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입금된 연예인을 이길 수 있는 건 없죠. 없어요. 그죠? 네, 그럼요. 계약금 받았는데 계약금을 또 해내야 되는 상황에 그리고 우리도 그쵸. 입금된 금액이 그 정도면 할 수 있어. 바로 그거야. 네. 그래서 이게 적절한 보상, 그렇죠. 적절한 보상이 굉장히 다이어트에 그럼요. 중요하대요. 그래서 나한테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총각 때 내가 연애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다이어트에 신경 쓰고 몸매에 신경 쓰고 그쵸. 뭔가 그랬을 때 네. 심미안적인 내 모습을 보고 거기에 보상을 좀 얻잖아요. 뭐 체중 지수 내려가는 그쵸. 걸 보고 네. 또 보상을 얻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의지거리를 안 만들고 시작하는 거는 정말 위험하다. 그렇죠. 은근히 모티베이션이 우리가 중요하죠. 보상에 약하다. 그래서 연예인들 함부로 따라하지 말고 아니면 그만큼의 보상거리를 나한테 만들어주고 스트레스도 제거할 만한 거를 만들어주라라는 게 한 10년 후에 너무 기대가 되는 게 요즘에 새로운 보상이 생겼어요. SNS라는. 그 SNS 때문에 네네. 요즘에 그쵸. 약간 바디 프로필도 어떻게 보면 그쵸. 그런 그런 것도 보상 있고.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요즘 유튜브 보면 네. 얼굴을 가리고 네. 위통을 까고 다이어트 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굉장히 신기해. 매일매일 찍어서 체중 재서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매일매일 찍어서 올려서 그런 건지 매일매일 운동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빠진 거 계속 올리면서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야. 자, 그리고 그 인증한 티를 팔더라고. 인증한 거를 티를 만들어서 티를 만들어서 팔고. 별걸 다. 그걸 왜 사는지 모르겠어. 자기가 뺀 것도 아닌데. 하여튼. 우리가 뭐 다이어트도 잘 알 수가 없는데 그런 우리 이제 어떤 소비 꼼꼼해서 잘 심리를 몰라. 어떻게 알겠어요? 맞습니다. 네네. 뭐 저도 잘 못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네. 한데 사실 뭐 다 알지만 부끄러운 얘기들 한번 나눠볼까요? 자, 좋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네. 조금 쉬었다가 네네. 나머지 얘기를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쇼불량 헬스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